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러시아와 미국 및 유럽이 벌이는 경제 전쟁은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시기인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떠난 러시아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미국과 유럽도 그만큼 큰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이미 크게 오른 유가는요, 올 겨울에 더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앞으로 몇 개월 새에 경제 전쟁에서 우위에 서는 쪽이 어느 쪽이 될 것인지 판가름이 나게 될 전망이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각국의 세계 전쟁은 이전에도 있어 왔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이라도 빨리 끝나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순방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회담 등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였는데요. 첫 만남에 주먹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보도가 되었고, 아랍 뉴스에서도 일면 기사에서 다루었듯이 사우디 석유 생산량에 관해서 보도를 하였지만 원유 증산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요. 사우디 측에서는 1일 최대 원유 생산 능력을 1,300만 배럴이라는 입장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 환한 미소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과는 달리 사우디 왕따 거론과 카슈크지 암살 공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의 빈살만 왕세자는 그냥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하였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번복은 사우디와의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고요. 여기에 G20 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도 성명도 없이 끝난 이번 순방은 중동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만 강조를 한 채 끝이 난 상황입니다. 결론은 이럴 거면 왜 간 것일까요? 금요일장 나스닥인데요. 플러스로 마감을 하였고 아직까지는 횡보 구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루시드 차트에서는 마이너스 2.14%가 하락을 하였고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0.23%가 하락을 하면서 다시 19불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나스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반 상승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이었던 걸 볼 수 있었네요.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55%가 하락을 하였고 한 달 동안 12.33%가 상승을 한 채 한 주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 주었으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유 증산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황으로 이번 주는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닝 시즌에 돌입한 만큼 기업들 실적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중에서도 수요일 날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심할 것 같은 한 주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 주 동안 다시 화이팅 해봅시다. 블룸버그에서 네옴시티와 관련된 내용으로서요. 사우디 왕세자의 미래형 네옴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기사 내용이 있었고요. 지난 영상에서 철거가 되는 모습과 철거가 진행이 된 곳과 그리고 사막이 이루어진 곳에서 새로운 건물들을 지으려는 집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사우디에서는 네옴시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고요. 거기에 루시드 그룹은 ESS 저장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사우디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할 부분이고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내용을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독일 미넨 스튜디오에 이어서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예전에 BMW 전시장으로 쓰던 곳을 루시드 쇼룸으로 바뀐 모습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내부 모습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쇼룸 내부는
건물 자체가 통유리가 아니어서 약간 어두운 면은 있겠지만 개인적인 느낌은 모터쇼에서 차량만을 강조한 불빛이 루시드 에어를 한층 더 빛나게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초대받은 분들 위주로 진행이 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루시드 차량을 정말 꼼꼼히 살펴보고 만져보았고, 루시드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장거리를 갈 수 있는 효율적인 배터리 팩과 이번에 에릭 바흐의 에피소드에서 소개가 된 고속 충전의 비밀인 원더박스, 그리고 세계 어느 차량에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마력을 자랑하는 작은 모터가 이번에도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독일인이 바라본 루시드 리뷰가 있었지만 현재는 또 다른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루시드를 본 많은 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유럽의 매체에서 루시드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서도 순차적으로 쇼룸이 생기고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순조롭게 판매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럭셔리 브랜드의 경쟁 상대인 독일 3사의 유럽 무대에서도 루시드 에어가 본격적으로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차량인 다찌 차저와 루시드 에어 퍼포먼스 차량이 드래그 레이스에서 대결을 펼쳤는데요. 다찌는 807 홀스파워이고 퍼포먼스는 아시다시피 1050 홀스파워로서 벌써 마력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American EV Precision. Let's do this. 5, oh, here we go. 4, 3, 2, 1. Oh my god! It's not slowing down. 가솔린 차량과 EV 차량의 대결이었기는 하지만 루시드 에어 퍼포먼스 차량을 홍보하는 영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트림별로 골고루 차량 판매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루시드는 이제 최근 다른 업체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책임자들을 대거 고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닛산의 인재 확보 책임자를 고용을 하였고, 모든 영역에서 리더십 인재를 식별하고 유치 및 선발하는 임원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 유럽, 오세아니아 등 수많은 나라들의 인재 확보 책임자로서 거의 4년 동안 이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인 닛산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인재 확보에 있어서는 베테랑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타 업체의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퇴사를 한 가운데 제임스 터커의 채용으로 인해서 어떠한 유능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을 시도를 할지 궁금하고요. 그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관련하여서 엘리트 인재를 영입을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욕심을 낼 수 있겠네요. 에스턴 마틴이 메르데스와 루시드 그리고 리맥의 EV 플랫폼을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5년에 첫 스포츠카 EV를 출시를 할 예정이며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키텍처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에스턴 마틴은 보이는 사진처럼 DBX SUV를 기반으로 2024년에 첫 번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에는 퓨어 일렉트릭 모델을 선보이겠고요. 2030년에는 GT, 스포츠, 그리고 SUV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PIF가 16.7%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인데요. 이제 메르세데스가 영국의 지분을 11.7%를 가지고 있지만 PIF가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되면 9.7%로 떨어지게 되고, 아직 지분 확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에스턴 마틴의 사정상 이 체결을 받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루시드의 대주주로 있는 PIF가 에스턴 마틴에게 플랫폼을 판매하고 공유를 하는 제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에스턴 마틴의 DBX에 플랫폼을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시드의 차량 계획을 보면 2024년에 프로젝트 그래비티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 뉴 모델들이 출시가 되는데 에릭 바흐의 말대로라면 2025년에서부터 26년 사이에 테슬라 모델 3와 경쟁을 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그 저가형 모델이 루시드의 브랜드로 생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에릭 바흐의 말처럼 저용량 슈퍼카 브랜드나 그런 종류의 어떤 것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에스턴 마틴과의 합작 브랜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 사이즈의 플랫폼을 개발을 함으로써 저가형 모델에서도 타 브랜드에게 플랫폼을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루시드 모터스만 바라본다면 플랫폼 공유는 사실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니라 생각이 들지만 루시드 그룹으로서 바라보면은 모든 것들이 수입으로 잡혀야 하기 때문에 차량 판매도 중요하겠지만은 플랫폼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차량 판매에 있어서 루시드 측과 겹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댓글에 서슴없이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잘 읽어보고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